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늘은 인터뷰를 하는 날인데요. 제 인터뷰 장소로 가는 길이고, 오늘은 사당에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만나시게 될 분은 저랑 좀 일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오늘 할 얘기는 웹 에이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웹 퍼블리셔로 좀 유명한 카페에서 제가 본 글이 있는데 굉장히 오해할 만한 글들인 것 같아서 그 글들을 토대로 과연 실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 주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들이라서 얘기가 좀 한 개의 주제 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짧게 된다라면 이 영상 자체가 한 번에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4개의 주제 정도 되거든요. 4개의 주제를 가지고 각각 4편씩 해서 좀씩 쪼개서 제가 올릴 것 같아요. 드디어 끝났다. 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자, 오늘 모시게 된 분은 장원 부장님 모셨습니다. 그분 많이 닮았잖아요. 오늘 죽겠다. 한 번만 해줄래? 네가 나가게. 저번에 하니까 진짜 똑같았는데. 고마하자. 자, 오늘 제가 오면서 할 얘기는 총 4가지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주로 큰 주제는 에이전시에 대한 얘기고, 저희 만난 게 처음 아이파트너즈라는 에이전시에서 같이 일을 만난 거죠. 제가 일을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됐었고, 그 이후에 한 지금 거의 6, 7년 되지 않았어요? 되게 그렇죠. 오래 전이기 때문에 갑자기 존댓말 하니까 이상하다. 처음 만난 거 같네. 스케줄려고 돌려드렸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지금 유명한 커뮤니티거든요. 이쪽으로 그 커뮤니티 사이트 올려온 게 에이전시에 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오해도 있고 사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제를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총 4가지 주제를 알려드리면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에이전시에 다니게 되면 경력의 무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은 에이전시 출신의 작업자를 선호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는 업계 불황이라 에이전시들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이전시에 다니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한다. 이런 주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들어보면 이게 느낌이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에이전시 근무를 하다가 네. 지금 이제 SI 이제 업체에서 네. 이제 5, 6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맞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예전에 에이전시가 한참 안 좋았을 때 그런 때의 어떤 그 고정관념들이 좀 지속돼서 그렇게 뭐 구두를 통해서 그렇게 좀 그 전달이 되면서 약간 왜곡된 부분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개는 좀 오버인데 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죠. 어떤 거는 사실인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가지 좀 나온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주제씩 끊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SI는 안 나왔고 계속 지금 1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18년 동안 18년 동안 그러네요. 18년. 네, 18년 동안 에이전시만 다녔거든요. 그리고 부장님은 SI도 다니시고 에이전시 다니시고 그리고 따로 사업도 해보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높으신 경험 있으신 분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뭔가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에이전시는 경력 무덤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딱 들었을 때 어떠세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전혀 공감하지 모르겠는데.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 솔직히 기획일을 처음 이제 접하는 입장에서 네. 단시간에 많은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거든요. 네, 저도 에이전시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라서 오히려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좀 어이없었거든요. 많이 왜 이 얘기가 나오지? 난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방금 생각난 것도 있는데 에이전시의 그 수준이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에이전시의 수준을 되게 약간 마이너한 업체 위주로 보셔서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에이전시라고 하면 대부분 개념들이 하청받아서 대신 제작 대행업체인 거잖아요. 웹 에이전시 자체가. 그렇죠. 근데 제작 대행업체에서 홈페이지 제작하기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되게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렇죠. 예. 네. 주로 그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무덤이에요. 그거는 무덤이에요. 예, 진짜 네. 그건 무덤이고. 그런 데서 하시면 안 돼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에이전시는 기본 억 단위의 사이트를 만드는 회사들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마이너한 사이트를 만들어 본 경험은 있으시죠? 과거에는. 있죠. 예. 다 거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사업도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그렇죠. 했었고. 저가형으로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이 좀 경력이 쌓이다 보면 저가형보다는 좀 고가형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야지 받는 게 많아지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왠지 이 질문하신 분들이 저가형 사이트 4천만 원, 5천만 원 이하급 하긴 억 단위 이하면 거의 저가형이잖아요. 왜냐면 인력이 많이 투입되면 또 그 나눠 먹는 게 또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형에서 많이 남겨 먹으려면 혼자 다 해야 된다던가 슈퍼맨을 요구한 거라 막 회사에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좀 저가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었고. 그러니까 몇 개의 템플릿을 가지고 거의 그렇죠. 찍어내다 돌려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사업이 아니라 장사예요. 그렇죠. 장사죠. 네. 되게 이것도 기획 쪽, 영업 기획 쪽이 장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다 된다, 뭐 된다, 공짜로 해주겠다라는 사이트도 적어도 있고.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기획 그러니까 기획일을 배우러 가는데 장사를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꼬시거나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지. 한다던가 고객한테 불합리하지만 불합리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 주제로 제가 나중에 녹화는 할 건데 저가형 사이트 위험성에 대해서 우선은 그것 때문에 왠지 좀 추리가 되더라고요. 왠지 그런 것만 경험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데는 진짜 회피해야 된다. 네, 가면 절대 그런 회사 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기획과 영업 쪽 그 사업하신 분의 전문이시긴 하지만 부장님이 저는 약간 실무자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도 실무긴 하지만 전 코드 베이스, 디자인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 진짜 마이너하거든요. 이직 못해요. 진짜 이직하기 되게 힘들고 포트폴리오로도 되게 창피해요. 내가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좀 꽃집 사이트, 어떤 무슨 펜션 사이트 막 이런 거 만들거든요. 교회 사이트도 만들고 왔어요. 저는 예전에. 네, 그런 거 해봤자 그냥 사실 알바용이거든요. 그냥 그냥 주머니 채우기 위한 돈이지. 물론 그 영세한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이트를 막 몇백 개씩 들고 있으면 되게 큰 돈이 되지만 사실 작업자로서는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 기획자 인력을 채용을 할 때 네. 그 레퍼런스라든지 물론 자기소개서도 읽지만 레퍼런스 같은 걸 보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 에이전시 네, 또 진짜로. 하다못해 이렇게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열리지도 않아. 포스팅 만료되고 막 포스팅 만료 떠 있고 카페 24 막 이런 거 나와 있고 도메인도 그냥 카페24 쓰고 닷컴 co.kr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2장 3장으로 막 경력을 적었는데 대부분 그런 거야. 뒤적뒤적 해보면 사실 삼성 계열사인데 듣보잡이면 그 상관없어요. 왜냐면 삼성의 계열사 대기업은 되게 많기 때문에 하청도 되게 많고 하지만 전혀 듣지도 못한 그런 그렇죠. 해보면 좀 많이 힘들죠. 사실 지방과 서울 떠나서 이런 것들도 서울도 마찬가지죠. 많겠죠. 서울도 많아요. 네. 되게 굉장히 많죠. 에이전시 SI는 우선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다른 것도 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대기업이라고 치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네이버도 있을 거고 다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테고 그쪽에 기획 파트에 있는 것과 그리고 SM 쪽의 기획 SM은 뭐 에이전시랑 SI랑 같이 들어있으니까 SM은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약간 마이너하게 가면 물론 제가 이걸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쇼핑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에이전시와 비교했을 때 SI도 비교했을 때 견줄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른 어떠한 직군으로 봤을 때. 그 물론 한 분야에서 네.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경우 한 분야에서 뭐 UX는 UX 네. 아니면 전략기획은 전략기획 그리고 뭐 제안이면 제안 등등 한 분야에서 내가 어떤 스펙을 그 쌓고 네.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이제 그 갓 이제 기획자로 입문하려는 친구들 분들이 이제 분들한테 조언을 하면 일단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기획자는 좋은 가장 좋은 거죠. 네. 기획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기획자는 그러니까 좁고 깊게 아는 게 아니라 넓고 얇게 알아야 된다. 맞아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물론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기획에 대해서 경력이 쌓이게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자기 집중적으로 파서 거기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쵸. 최초 입문할 때는 여러 개를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데 대기업이나 SI나 그리고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포털이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그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웹 에이전시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상당히 추천하는 네. 부분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 얘기하면서 에이전시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이전시를 굳이 왜 가느냐, 그냥 SI 가지. 근데 저는 사실 저는 퍼블리싱도 했고 기획도 했고 디자인도 했지만 디자인과 퍼블리싱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니면서 에이전시가 가장 낫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좀 부장님과 비슷한데 사실 처음에 그냥 SM을 그 유지보수를 간다던가 또는 개발 베이스의 SI를 간다던가 또는 한 직군에만 전문적으로 돼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전문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직을 하거나 다른 곳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병원 사이트를 만든다 아니면 내가 포털 사이트 하다가 쇼핑몰을 만든다면 프로세스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해할 것도 네, 다르고 네. 이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많은 사이트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라디식으로 넓게 아는 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물론 난 기획자가 아니고 퍼블리싱을 하지만 퍼블리셔라고 하더라도 그 특정 카테고리만 쓰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들만의 그 카테고리만 UI도 있는 거고 그 프로세스도 있고 제가 뭐 과거에는 금융 쪽을 많이 했었는데 금융 쪽 같은 경우도 프로세스가 완전 다르고 컨텐츠 구조도 거의 다 테이블 형식이잖아요. 다. 그에 반면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고 특히 마이페이지와 그 상품 주문 프로세스가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상품 리스트나 이런 건 별거 없어요. 진짜 몇 피면 다 끝나는데 그 외에 뒤에서 작업자와 고객과 그 판매자의 그 연결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해도가 없으면 나중에 이직을 하실 때도 또는 다른 사이트를 뭐 간단하게 뭐 알바를 하시더라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 못 만드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서 네이버 출신들 보면 물론 네이버 분들이 잘 하시긴 해요. 디자인도 되게 플랫하게 잘 나오시고 그리고 요즘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퍼블리싱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하시는데 만약 그분들이 그런 걸 레퍼런스는 되게 좋긴 하지만 대기업이나 레퍼런스 좋긴 하지만 그분들이 막상 또 반대로 에이전시를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도 답답하실 거고 시키시는 분들도 되게 답답할 거예요. 뭔가 그렇죠. 네, 그 원하는 그 레벨과 스펙트럼이 넓은 거랑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네. 아까 이제 SI를 SI를 얘기하면서 그 기획 쪽 파트가 영향력이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향력이 작다라는 표현보다는 기획 쪽 업무가 좀 더 체계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SI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아무래도 비중이 개발 쪽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 쪽이 체계적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기획 프로세스가 잡혀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 물론 대기업이고 잘 나가는 업체면 뭐 잘 돼 있겠지만, 예, 물론 뭐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유명한 뭐 이모션, 뭐 아이파트너즈만 이런 분들 잘 돼 있지만 잘 듣지 못했던데 자기 영세한 에이전시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쪽은 거의 프로세스를 거의 무시하거나 건너뛰기 한다던가 막 급하게 막 그야말로 3D. 있어서. 그렇죠. 네, 3D 업종이죠. 네. 사실 뭐 크거나 작거나 3D 업종은 마찬가지긴 한데 그쪽이 더 영세하긴 하죠. 근데 요새 뭐 네. 그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들만의 이것도 워낙 이 레벨이 달라가지고 이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 업체들 간에도 어떤 데는 뭐 닭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되게 쾌적하게 인테리어 잘 되고 하는 데도 있고 업무 환경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래서 결론은 우선은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처음에 추리한 것처럼 이제 약간 저가형, 중저가형에서 있으신 분들은 무덤이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알만한 업체들을 상대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득이고 사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좀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죠? 네, 네.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웹 에이전시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또는 사실 이런 팩트 이런 얘기를 하는 첫 번째 시간인 웹 에이전시에 다니면 경력이 무덤이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1탄이 이렇게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탄은 웹 에이전시의 시장이 불황이라서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야? 지그재그야? 맞춰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오케이. 실례야? 네, 좀 고프로 동영상 정지.